제가 이제 한 번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와이프가 오늘 왜 출근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제가 그냥 털썩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나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러네요? 그래서 나 이래를 해서 한 5천만 원 빚이 있다. 이거 갚아야 될 더니 이거 어떡하냐 우리.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강명시 하안동에서 만두요리 전문점을 21년째 운영하고 있는 하안동 개성손만두 사장 이종택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신경전을 겪으면서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의 대가 없는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어려웠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많은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 아내인 정선인 같습니다. 제 아내가 올해 들어 몸이 아파 담낭 절개 수술을 받고 나서 마르고 힘이 없어 제일 속상합니다. 8월 수술 받는 날 수술실로 들어가는 와이프가 미안하고 애틋하고 죄 지은 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고생을 안 시켰으면 당당히 힘내자 파이팅 그럴 텐데 장사하면서 고생만 시켜서인지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죄 지은 것 같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만두가게 전에는 그 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인테리어와 간판 쪽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직원들 5명을 두고 제가 사장으로서 영업도 잘해가지고 잘했는데 이제 어느 기업에서 저희한테 오더를 주게 됐는데 코엑스에 공사하는 거였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의 착오도 있고 거기에서 또 서로에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또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아내한테는 얘기를 혼자서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출근은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출근한다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 접으신 거예요 사업을? 접은 정도는 아닌데 그 상황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한 거예요. 돈을 못 받으니까. 네, 돈을 받아야지 뭐 다른 일도 할 수 그런데 올스톱 되다시피 해서 그냥 차를 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간 게 소래포구까지 간 거죠, 제가. 소래포구 갔는데 그 당시엔 소래포구 밑에 그냥 이렇게 약간 이 포차식으로 노점상식으로 이렇게 쭉 횟집들이 쭉 있고 그냥 방가로식으로 쭉 돼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육교에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또 거기서 폈죠, 이제. 근데 뭐 배고픈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서부터 가가지고 그냥 멍하게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날이 뭐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 방가로 쪽에 횟집들에서 이제 한 집 한 집 문 닫는데 한 집이 지금의 내 또래 되신 그 사장님이 웬 항아리를 하나 갖고 오시더니 항아리를 갖다가 그 테이블에다가 쏟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인데도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딱 보이는데 뭐냐면 그 지폐 10,000원짜리 그 당시에는 10,0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니까 그리고 뭐 카드 뭐도 없고 그냥 다 현금이었으니까요. 그걸 다 일일이 패시면서 이거 씌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돈을 엄청 버셨네. 돈 항아리였네. 그래서 제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여태껏 헛짓한 거다. 예. 이런 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장사를 해야겠다. 네네. 현금 장사를. 나는 돈은 버는 것 같지만은 뒤로 뿌리는 돈이 많으니까 예. 저분처럼 저런 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저를 이렇게 원을 그려서 저를 그리고 이 친구 주변 분을 그리고 친척을 그리고 네. 좀 먼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하는 분이 몇 분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원주에 그 만두집을 하다가 안 하신 분 이제 우리 이제 처 고모님이 하시다 안 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 네. 그분한테 가서 이제 만두에 대한 걸 이제 대략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듣고 와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장사를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런 장사를.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더니 성남에 그 당시 유명한 만두집이 있더라고요. 만두국을 하시는 데인데 거기서 설거지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서 설거지 하면서 배우자 옆으로 이렇게 스파이처럼 가서 배우자 그래서 갔죠. 어깨너머로 갔는데 제가 시간 타임을 잘못 정한 거죠. 설거지 할 정도면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데 볼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새벽에 와서 하는 거고 그치. 저는 마무리할 때 가는데 가서 가게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절 한 것 같아요. 알바를 하는데 근데 지금이야 뭐 강명시에서 성남까지 한 40분이면 가는데 그 당시엔 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차로 가더라도.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가서 하는데 그 가서 배운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거의 직업정지 되니까 신용불량자처럼 됐거든요. 상황이. 근데 저는 이제 아기가 났으니까 당장에 뭐 분유도 사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3만 원 이제 현금으로 받아오면서요. 참 사람이 신기하죠, 그게요. 그 어려운 상황에 제가 부도나서 막 이제 몇 천을 갚아야 되는데 그 몇만 원 받아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와서 이거를 제 와이프한테 주면서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을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계속 한 몇 개월 이렇게 타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좀 술을 워낙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꼭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는 혼자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항상요. 일로 앉아보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앉았더니 너는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럴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이 시간에 와서 설거지라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 인지 있었더니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선 하지 말고 너희 동네에서 작게 시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거기다 하려고 이제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마음은 이제 그 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장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집에 오면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남자의 또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한 번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와이프가 오늘 왜 출근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제가 그냥 털썩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나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러네요? 그래서 나 이래서 한 5천만 원 빚이 있다. 이거 갚아야 될 돈이. 이거 어떡하냐 우리.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놀랬대요. 근데 사실 제가 더 큰 빚이 있는 줄 알았대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안심이 된대요, 와이프가. 해서 뭐가 안심이 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제가 밤새 잠 못 자고 매일 끙끙대고 그거 잠 잘 자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다니면서 이제 한 걸 갖다 얘기를 했죠, 와이프한테. 야, 일을 해서 장사했으면 한다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게 뭐 1, 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저희 그 아파트가 17평 그 주공 아파트가 하안동에
한 1억 하더라고요. 1억 하는데 제가 갚아야 될 돈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을 갚아야지 제가 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5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나머지 돈 5천만 원 갖고 지금의 가게를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또 2천만 원은 권리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또 1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집기랑 뭐 그 준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좀 하다 보니까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 근데 당장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집에 있던 큰 짐들은 저희 아는 지인한테 맡기고 방도 없어요. 그냥 그냥 식당 홀. 언제 한번 저희 가게 오시면 알까요? 그냥 가게 그 가게가 하나 지금까지 그 가게예요? 네, 그 가게예요. 예. 그 가게에서 그냥 홀에서 주무셨어요? 네, 그게 저희가 한 11개월을 그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아, 근데 홀에서 어떻게 주무세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었었거든요. 예. 테이블을 한쪽에다 밀고 한쪽에서 잤는데 이게 좀 집보다는 이게 건물이니까 좀 고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찬 공기가 좀 있어요. 우풍이 있죠. 우풍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려고 예. 그냥 우리만 알고 그냥 출퇴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출근하기 전에 씻고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퇴근할 때 우리도 퇴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또 씻고선 한쪽에서 자고 그렇게 씻는 건 또 주방에서 씻고. 아니 뭐 사장님이야 뭐 가장이니까 건드셨겠지만 뭐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내분은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힘들고 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힘든 시기를 조금 넘기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자가 또 자존심도 상하고 가장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한다는데 그 싸우게 된 것도 그 전에 아이가 아파도 그 당시에 이 가게에서 담배를 막 피고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이가 아파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 구석에서 있는데 그 손님 두 분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에 있다가 손님들한테 가서 죄송한데 아이가 아파서 그런데 담배를 나가서 펴주시면 안 되냐니까 한 분은 인정을 하시는데 한 분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구나 아이 안 키워봤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 자괴감이 들어서 장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제가 이 구석에서 자는 아내랑 그 아이를 보니까 뭐 못난 놈이 더 그런다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우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헤어지자. 저는 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냥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저희 처가가 원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아이 데리고 편하게 살고 어차피 좀 이따 할게요. 갑자기 그렇고 하네.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와이프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참았던 아내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도박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하다 이렇게 됐으면은 네가 안 하더라도 나 떠난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살았다. 진짜 와이프가 이렇게 해주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살았다. 또 그전에도 이 돈이 윤활유라고요. 이게 사람이 치사해지더라고요. 서로들이요. 서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치사해져가지고 한 번은 또 저희 이제 둘이서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기 전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뭐 거의 이제 막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마지막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 그러는데 저도 뭔가 아쉬운 게 있었고 저희 딸아이를 재워놓고 둘이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우리 그 교회 장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에서 끝에까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기도하면은 근데 뭐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통성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사이가 뭐 좋았겠어요? 이쪽 끝에서들 서로 기도를 하는데 와이프가 기도하는 소리가 다 저한테 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 저를 위한 중보기도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연이 아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정말 저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겨내게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끝나고 제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런 말 안 할게. 진짜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저희가.